민주당 공천에서 말이죠. 장안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권향엽, 얼핏 이름이 남성 이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여성입니다. 권향엽.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분인데요. 저분이 전라남도에서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증을 그냥 준 것이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권향엽.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는데 그 사람 딱 밀어내버리고 권향엽을 단수공천을 줘버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여성 전략 특구 참 갖다 붙일 게 얼마나 궁했으면은 여성 전략 특구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전략 공천을 한다 이겁니다. 전략 공천을 그 명분을 여성 특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그곳에서는 한 번도 여성 국회의원이 나온 적이 없어서 그곳을 정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지역구가 수십 곳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곳만 여성 전략 특구죠? 왜? 민주당은 답변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해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공천을 주고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 시켜서 지금 또 다른 사천 논란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권향엽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수행 일정을 담당하면서 인연을 맺었었는데 이번 공천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 김혜경 씨하고 인연을 맺으면은요 무조건 단수 공천입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만 아닙니다. 민주당은 권향엽 전 비서관 공천을 지난 1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자정이 넘은 2일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발표를 했어요. 왜? 찜찜하니까. 그 사람들도 캥기는 것은 알죠. 왜 모르겠어요. 이거 발표했다가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새벽에 은근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발표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사달이 난 겁니다. 그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그 회의가 무슨 회의냐? 비명계 홍영표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 사람들 탈락을 확정지은 회의가 바로 그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권향엽 저 사람 공천 주면 안 된다. 아니면 적어도 경선을 치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여 공천 당선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권향엽 저 사람은 4년 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경선에 나섰지만 서동용 의원에게 크게 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양쪽이 다 공천을 신청했으니까 경선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그냥 경선 없는 단수 공천 확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참신한 새 인물도 아닌데 뜬금없는 결정이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찬성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KBS 광주방송이 실시한 해당 지역구 그러니까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여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서동용이 40%, 권향엽이 14%. 3배 차이. 이제 서동용 의원이 당연히 반발하죠.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봉투 같은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러면서 권향엽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씨 수행비서를 했다는 것은 진작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재심 결과를 일단 기다려본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 논의 대상도 안 삼았답니다. 서동룡이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요. 논의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임종석도 마찬가지 재심을 신청했지만 논의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서울 강남병에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경미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박경미? 달빛 소나타는 기억나십니까? 박경미 이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던 지난 2019년 유튜브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피아노로 연주하며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습니다. 아부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천안의 백석대학교 이제 어제 천안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투어에 나서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천안에 가서 백석대학교 타운홀 미팅을 마치고 취재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쫙 벌어지는 공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네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사천의 끝판왕. 이제 들켰는데 처음에 우리가 말이죠. 새 운동화를 신고 이 진흙탕길을 걸어갈 때는 진흙이 안 묻으려고 마른 곳을 디디고 이렇게 막 껑충껑충 뛰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막 진흙이 묻잖아요. 막판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진흙탕 창창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면 그게 생각난다 그런 뜻이죠. 이제 어차피 다 들킨 몸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아랑곳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재명이 마음대로 해.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더불어 이재명 가족당이다. 김 씨의 김혜경 씨의 보좌 직원까지 공천할 경우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재명 본인도 그리고 민주당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천을 감행한 것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입막음용 공천. 애따 떡 하나 먹어라. 입 다물고 있어. 권향엽 이 사람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김혜경을 밀착 보좌했기 때문에 김혜경과 이재명 부부의 구린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 따라서 김혜경이 지난 2월 14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이 권향엽 불러가지고 이제 증언대에 세우게 되면은 권향엽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줄은 모르는다. 따라서 권향엽한테 금배지 하나 탁 안겨주고 민주당 들어와. 그리고 증언 나가지 마. 현역 의원을 감히 증인 나오라고 검찰 신청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입막음용 방탄조끼를 하나 입혀주려고 권향엽한테 공천을 준 것이 아니냐. 당선이 확실시되는 곳으로. 그것도 수도권에 있는 어떤 험지도 아니고 당선 확실시. 지역구 쇼핑을 해가지고 자 우리 향엽이한테 뭘 어디를 줘야지 확실하게 입막음이 될까? 아 전남 곡성에다 주자. 그것도 현역 서동룡 의원이 인기도 좋은데 나와 서동룡 비켜 권향엽 내려가 딱 말뚝을 꽂아주는 거죠. 윤희석 선임 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도 모자라서 이제는 당 대표 부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대비하려는 것 같다.
당대표 부인 보좌의 대가로 단수 공천 직행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가 없다. 위인설천이다. 우리가 흔히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쓰는데 지금 한 공천은 권향업을 위한 유인 권 씨를 위한 설천 공천을 준 것이다. 낙하산 공천이 이곳 아니냐. 많은 전국 지역구 중에 하필이면 이것을 왜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팬카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만큼은 경선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이 약속을 깨고 사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역사상 전대미문의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뭐 물 흐르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물 흐르는 소리냐.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건 물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썩은 물 흐르는 소리다. 그러면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4가지로 분류를 했네요. 당대표 범죄 혐의 변호인 경력이 있든지, 당대표에 대한 아부 능력이 뛰어나든지, 당대표 부인에 대한 수행 능력이 있든지,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반대 표결의 경력이 있든지 그래야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 사천을 넘어선 이재명의 명천이다. 명천이랍니다. 위인 설천, 이재 명천. 권향엽 56살 전라남도 광양군 고량면 금오리 출신이고 순천여고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외국어대를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했고요. 민주당의 여성국 국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했는데 2020년 21대 이때도 경선에 나섰다가 서동용 변호사에게 밀려서 고배를 마셨고 그런데 절치부심하다가 옳거니 이재명한테 붙어야 되겠다 한 모양인데요.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었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실 룸이 따로 하나 있었던 거고 거기에 부실장. 되게 붙자 붙은 사람들은요. 그 해당 그 VIP 옆에 딱 붙어가지고 24시간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부실장 직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를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리더십 센터 소장을 맡았답니다. 조선일보 사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비서들에게 민주당이 이상한 공천을 하고 있다. 김혜경 씨의 이 수행을 했던 권향엽 씨뿐만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배우자 실장으로 김 씨를 수행했던 이해식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동을에 단수 공천이 됐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단수 공천, 부실장님도 단수 공천. 참 기가 막힌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아내의 비서들까지 아니 차라리 김혜경 씨를 공천을 주든지 예? 이렇게 갈 바에는 뭐 공천이 100% 완료가 안 됐으니까 혹시 모르죠. 네. 별소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 비서들까지 사실상 국회의원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공천장을 주고 있다. 전통의 주요 정당이 이처럼
개인의 사유물이 된 적은 없었다. 이재명 대표의 폭주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네, 여러분이 달아주신 촌철살인의 댓글 같이 보겠습니다. 김혜경, 이재명, 유시춘, 유시민, 네, 유유상종이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박재영님이 주셨습니다. 세금 도둑질 해놓고 수사하면 또 검찰 독자라고 떠들겠지. 변정신님. 차라리 김혜경을 공천하라. 유금조님. 네, 두고 볼 일입니다. 호남이 그렇게 웃음니? MYS 주님.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구린 게 많으니까 입막음용으로 공천 주는 거지요. 윤순식님. 사찬할 줄 몰랐어? 몰랐냐고. 최고 존엄인데. 네잎크로바님. 이러다가 배소연도 공천하는 거 아닌지 몰라? 김영기님 외 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댓글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